이어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이거는 뭐 그냥 적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적분으로 우리가 구해요. 적분 아까 구하는 거 알려드렸죠. 적분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누적 분포, 연속형의 누적 분포함수는 적분으로 그 값까지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t로 표시를 했는데 요게 여기가 x로 표시돼서 이거 x가 주어져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혼동 피하기 위해서 적분 변수를 그냥 x 대신에 t를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비적분 함수 fx가 경우는 0보다 크고요, 당연히.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누적 분포함수는 감소하지 않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감소하지 않는 연속함수. 요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적분으로 구한다 라는 거. 분포함수의 요 성질, 요거는 뭐 이산형과 비슷한데 요게 1대는 당연히 요게 큽니다. 당연히 커요, 요게. 그래서 이 경우는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는 당연히 전확률이라서 1이 됩니다, 1이.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이거는 적분으로 구하면 돼요. 이와 같이 해서 구하시면 돼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속형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2분의 1과 확률 변수 x가 4분의 3일 확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fx는 2x입니다. 언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0이에요. 0.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값을 있을 요 확률 변수 x가 요 나타날 확률이죠. 요 사이에.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적분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냥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적분으로. fx, ex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질량이 아니라 밀도 함수예요. 따라서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죠. 면적으로. ex니까 이게 ex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적분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 2분의 1부터 4분의 3, 그 다음에 요 fx, dx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주어졌어요. fx, 확률 밀도함수 fx는 언제? 2x로, 언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거란 뜻이에요.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0이었어요. 0.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 변수 x로 표시됐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변수 x를 곱해준다고 했죠. 2x니까 2x 곱하기 2x죠. 그럼 x가 몇 개? x가 2승이네. 2승. 2승. 그럼 요 승으로 지수로 이거 나눠준다겠죠? 2분의 2네. 2분의 2에 x 2승.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지워지네. 그냥 x 2승이 되죠. x 2승. 그러면은 먼저 큰 값 대입해줘요. 4분의 3 2승. 요 x 대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대입한 거고, 요거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주죠. 2분의 1. 마이너스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대입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2승. 계산하면은 요거는 면적은 16분의 5가 됩니다.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함수,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사이에 확률 변수 x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16분의 5가 돼요. 16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자, 이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확률 분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분포를 특징 짓는 중요한 수치가 바로 기대값. 그 분포를 대표하는 기대값이 있고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기대값은 확률 분포에서 그 분포의 무게중심, 그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 그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확률함수의 확률 분포를 따라요. 확률이 있죠. 확률. 주사위를 던지면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 분포. 그러면은 기대값은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기대값은 아주 쉬워요.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보세요. 자, x1이 나올, x라는 값이 확률 배수의 실현값 x1이 있고요. x1이 있어요. 요 x1이 나올 확률이 p1이고, 그 다음에 x2가 나올 확률이 p2, 그 다음에 x3, xp3, 그 다음에 xn이 있는데 요 xn이 나올 확률이 pn이에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요. xn이 나올 확률 pn. 그러니까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뭐예요?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기대값. 평균. 각각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평균,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그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편차에 대한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이죠. 요 xi가 나올 확률 pi를 편차 제곱에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즉 보세요. x1이 나올 확률 p1이죠. x1과 x1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편차의 거리인데, 편차 제곱에다가 요 x1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x2의 편차 제곱이죠. 2의 경우 이 편차 제곱에다가 x2가 나올 확률 곱해주고, 그 다음에 xn의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편차 제곱에다가 xn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 더해주면 그게 뭐예요? 분산이 됩니다. vx로도 표시하고 이렇게 시그마 2승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설명은 안 할게요. 앞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요거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면 돼요. 그게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해주면 그게 분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주어져 있죠. 값은 3이고 x1은 3이고 x2는 4고 x3까지 있어요. 확률변수가 3개 실현값이 이렇게 3, 4, 5고 0.1이고 4가 나오면 0.3이고 5가 나올 확률 0.6. 전확률은 당연히 1이죠. 1. 자,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다겠죠. 곱해주면 돼요. 4가 나올 확률 0.3 곱해줘요. 5가 나올 확률 0.6 곱해줘요. 곱해서 쫙 더해주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0.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더하라는 뜻이니까 더해주면은 4.5가 돼요. 이 경우 기대값 평균은 4.5입니다. 4.5가 되고요. 4.5.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겠죠. 더해주면. 그러면은 일단은 요 값에서 요 값을 제곱해주면 편차 3에서 요 4.5를 빼주고 제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4.5 빼고 제곱. 그러면 5에서 4.5 빼고 제곱. 그 다음에 그 제곱한 편차 제곱에다가 요 3이 나올 확률 곱해주고 4가 나올 확률 곱해주고 5가 나올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 0.45가 됩니다. 0.45.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양의 제곱근으로 하면은 표준 편차는 0.671이 되죠. 0.671이 돼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이 사실 쉬워요. 이 얘기는 근데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은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바로 그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그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편차
편차를 평균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분산인데 요거를 갖다가 풀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값을 제곱해줘요. 이렇게 값을 제곱한 기대값에서 앞에서 구한 요 기대값이죠.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뭐가 돼?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요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구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값을 제곱하죠. 값을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자, 값을 제곱합니다. 그리고 요 값이 나올 확률을 0.3이니까 곱해줘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요거 5 값을 제곱하죠. 그 다음에 5가 나올 확률 곱해줘요. 그리고 더하면은 뭐가 돼?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값을 제곱한 기대값 구했죠. 요게 요거죠. 그리고 요 기대값 앞에서 구했으니까 기대값에 대한 제곱이죠. 4.5 제곱해주죠. 요거 요 4.5를 제곱해서 빼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세요. 요게 요 값 제곱에 대한 요게 되죠. 그 다음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의 제곱이죠. 요거는 제곱 요거를 제곱해 준 거죠. 요거 이렇게 그럼 빼주면은 어떻게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0.45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요 방식이 아주 빨라요. 훨씬. 그러니까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뭐다? 분산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 요 표로다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보시면은 값 제곱이죠.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구한 거죠. 값을 제곱해 3을 제곱해서 요 3을 제곱해서 요 3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 다음에 4를 제곱해서 요 4가 나올 확률 5를 제곱하고 요 5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더한 게 분산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평균이죠. 요 평균을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죠.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편차를 제곱해서 거기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와 같이 편차를 제곱해서 요 편차 제곱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요 방법이.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어떻게? 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 곱해서 그 값이 나올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 기대값 평균이 된다는 거. 그리고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편차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되는데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그 값 제곱하고 3, 2승, 4, 2승, 5, 2승하고 요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 편차 제곱에 값 제곱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곱해주고 그리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더하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죠? 요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자, 기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기대값은 값에다가 각각의 값이 있는데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 된다. 기대값이고요. 기대값.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산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뭘 빼죠?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요 방법이 아주 편합니다.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값 제곱의 기대값은 이산형인 경우는 뭐 그 값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속형인 경우는 변수가 그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적분으로 하는데 요 적분 fx dx인데 요거를 x 제곱 요 x 2승을 fx에다가 x 2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그냥 적분 풀어주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러면은 요 값 제곱에 대한 연속형이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집니다. 눈금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이때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주사위는 확률 변수 1, 2, 3, 4, 5, 6인데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은 뭐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로 주어지고요. 이때 기대값과 분산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확률 변수의 실현 값, 그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3이 4, 6이 나올 확률. 그래서 쫙 더해주면은 2분의 7이 됩니다. 기대값은. 그러면은 뭐라고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뭘 빼줘요? 요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겠죠. 그래서 따라서 1제곱, 2제곱, 3제곱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와 같이 각각의 그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이거 확률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고 거기에서 뭘 빼죠? 위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요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계산하면 12분의 35가 되네요.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기대값 뭐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그 값들 각각의 값에 제곱을 해주고 그 값이 나올 확률 곱해주고 그리고 그 계산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뭘 빼죠? 요 앞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분산을 활용하는 것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례를. 요 다음 투자안 A와 B라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 수익에 대해서 어느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보시면은 투자안 A와 투자안 B가 있는데 10,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뭐 1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불황일 때 요 마이너스 500 수익이 마이너스 500이 될 확률이 0.25. 그 다음에 투자한 B는 마이너스 100이 될 확률이 0.25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보통일 때는 투자한 A는 수익이 200이 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 B는 250이 나요. 그때 확률이 50%. 호황일 때는 투자한 A는 1,000원 수익, 그 다음에 B는 500이에요. 자, 이와 같이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투자안을 가지고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으냐는 얘기죠.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수익의 기대값과 위험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돼요.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수익의 기대값 앞에서 우리가 요 기대값 확률 나와 있잖아요. 값도 나와 있고 확률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럼 기대값 구할 수 있죠. 평균 수익률이죠. 평균 수익. 그리고 위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위험. 그건 분산 흩어진 정도로 보면 계산하시면 돼요. 분산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위험의 크기는. 이게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손해볼 때는 엄청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따라서 기대값 구하고 분산 구해보면 우리가 바로 어느 투자안이 더 좋은 투자안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리고 쫙 더하면 된다겠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500, 25%. 200, 50%. 1,000원, 25. 불황, 보통, 호황 때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 225원이 나오네요. 자, 투자한 B는, 마이너스 100, 불황일 때. 그때 25%였죠?
요 나오고, 그 다음에 250 보통일 때 곱하기 50% 확률 125, 요것도 500이니까 0.2 곱하면은 그 확률이랑 곱해주면 220 해서 기대 수익이 똑같아. 수익은 똑같네. 수익이 똑같대. 자, 위험의 정도가 똑같다면은, 위험의 정도가 똑같은데 위험의 정도가 같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 경우는 수익이 똑같아. 기대 수익이, 평균 기대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요 수익이 같으니까 이 경우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이 아주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위험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분산을 계산하면 돼요. 자, 위험을 계산하면 되는데, 분산은, 일단 값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하시고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빠졌는데, 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요거 표시되죠? 값 제곱에 대한 그 값이 나올 확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투자한 A와 투자한 B를 계산을 했더니 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나오고 값 제곱에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빼줘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을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이. 자, A하는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고 요거는 요거고요. 요거. 그리고 기대 수익은 똑같았죠.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한 기대 수익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분산을 봤더니 어느 게 커? 투자한 A가 분산이 엄청 커요. 흩어진 정도가 엄청 커요. 이거 보면은 B보다 한참 큽니다. 당연히 위험이 훨씬 커요. A가. 자, 분산 따라서 어떤 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분산이 작은, 즉 뭐예요? 위험이 작은 투자한 B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산형에서 그 분산, 이 분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평균과 분산, 즉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기대값, 평균은 0이 나올, 1, 2, 3이 나올 확률들이 각각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곱해서 그 확률이 나올, 2가 나올 확률 곱하면은 이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쫙 더해주면은 그게 뭐예요? 기대값이 되겠죠? 기대값이 되고, 그리고 값을 제곱한 기대값을 구하라겠죠. 값 제곱이에요. 제곱. 그리고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쫙 더하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줘요?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는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와 같이 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는 그 값을 제곱합니다. 값을 제곱하고요. 1, 0제곱 0, 1제곱 1, 2제곱 4, 3제곱 9 해서 0이 나올 확률 8분의 1, 1이 나올 확률 8분의 3,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8분의 3, 3이 나올 확률 8분의 1, 8분의 1 해서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에서 뭘 빼줘요? 1.5 제곱해서 빼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자, 이와 같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밀도함수 fx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연속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함수 fx의 확률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기대값은 적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값에다가 요 fx dx 이렇게 fx x fx dx로 해서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은 적분으로 구하니까 값에다가 요 확률함수 적분 구해서 적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fx.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요 방법이 더 편합니다. 앞에서 이산형의 경우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요 값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값 제곱에다가 fx dx 해서 적분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줘요? 앞에서 구한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이 됩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밀도함수가 fx 이렇게 ex입니다. ex로 주어졌어요. ex로. 그리고 0에서 1까지 이게 앞에서 잠깐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0 미만 1 이상에서는 0이에요. 0.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가 식이 확률 밀도함수 식이 그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적분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값에다가 이렇게 x 값에다가 fx, dx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fx는 앞에서 요거는 2x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x 곱하기 2x 0부터 1까지. 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0이었어요. 0 미만.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0이야. 남은 거는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돼요. 자, 요거 어떻게 풀어요? 부정복분으로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x 곱하기 2x, x 곱하기 2x 곱하기 변수 한 번 더 곱해준다고 했어요. x, 2x, 그 다음에 다시 x를 곱해주죠. 그럼 x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네. x 3승이죠. x, x 3승.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죠, 2. 그 다음에 이 지수 승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3분의 2 해서 3분의 2x 3승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부터 1까지니까 큰 값을 x에 대입해 준다겠죠. 1 대입하면 그냥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0이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2. 기대값은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서 거기서 요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아까 앞에서 그거 요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는 계산해서 제곱해주고 자, 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값 제곱 x제곱 확률 변수 x제곱 fx d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에서 앞에서 구한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요 fx는 뭐라고? 2x였어요. 아까 주어졌어요. 확률 함수 식은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요 대입하면은 x제곱 곱하기 2x 자 x 2승 곱하기 2x 곱하기 확률 변수 요 x를 한번 곱해준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바꿔줄 때 그럼 x가 몇 개? 4개죠. x 2승, x 11 해서 2개 해서 x 4승 x 4승이니까 요 4승 4로 나눠줘야 되겠죠. 4분의 2가 있으니까 x 4승인데 요 4 지수로 요 2가 있으니까 나눠주면 4분의 2 x 4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1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의 4승은 그냥 1이니까 그대로 4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4분의 2 마이너스 0 대입하면 그냥 0이니까 4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4분의 2 마이너스 앞에서 구한 거 요거 기대값 제곱해서 빼주면은 그러면은 2분의 1 해서 이렇게 되면 18분의 1이 됩니다. 18분의 1 해서 요거 풀어주면은 됩니다. 요거 하면은 되고요.
요게 그냥 4분의 2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4분의 2,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게 요거니까 요거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요거 2분의 1에서 9분의 4를 빼주면은 계산하면 18분의 1. 그리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적분한 게 바뀐 거는 0 미만에서는 0이고 아까 확률 함수식에서 앞에서 주어진 게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0이니까 주어지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분산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산형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 그리고 기대값 분산 계산한 거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